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2급 실기 2022년 상시 3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갈 건데 기본 작업 1번은 마지막에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입력할 때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입력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 보면 관리번호, 체험명, 담당자는 문자라는 걸 알아요. 체험비는 숫자 데이터죠. 그죠? 숫자 데이터고요. 신청 인원도 숫자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체험일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지금 5월 3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날짜로 착각을 해서 이걸 5 빼기 3 연도가 생략돼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기본적으로 5월 3일이라고 뜹니다. 화면을 입력해 볼까요? 자, 보면 5 빼기 3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서식이 지금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05월 031이라고 떠요. 이걸 셀 서식에서 M을 한 개, D를 한 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눈에 날짜 데이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자 그랬죠. 그럼 얘는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5월 띄우고 3일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5월 저거를 손으로 쓰는 겁니다. 3일 이렇게 손으로 쓰면 얘는 날짜 데이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문자 데이터가 돼요. 얘는 날짜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고 서식을 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1번은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만 작업을 한다 그랬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2번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자, 서식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 개당 각 2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총 10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나 하고 저장 버튼 누르는 습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먼저 A 1번지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랬습니다. 병합 아니에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맞춤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는 건 텍스트 맞춤 가로에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 이 범위 지정한 부분에서 가운데에 보이게끔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설정을 해주면 요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병합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글꼴을 HY 경고딕으로 바꿀 거고요. 크기는 17로 준다 그랬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손으로 썼을 때는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고정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른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병합을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범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자 그랬죠. 자, A4에서 6까지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7에서 9까지, A10에서 12까지, A13에서 15까지 이렇게 한 개씩 해도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범위 설정해서 한꺼번에 줘도 됩니다. 자, A3에서 G3까지 영역은 셀 스타일을 주자 그랬습니다. 자, 홈의 스타일에 보면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 스타일을 강조색 5로 주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뜨면 이름 보이죠? 강조색 5를 찾아서 요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스타일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 G4에서 G15번지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고요. 숫자 뒤에 만 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할 건데 0은 0원이라고 0이 표시가 돼야 돼요.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려면 마지막에는 꼭 0이 와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표시를 해주려면 자, 셀 서식에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서예요. 이거죠. 세 자리마다 심표를 할 건데 여기 마지막이 샵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0은 0으로 표시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0을 0으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만원이라는 데이터를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만원이라는 데이터를 표시를 할 건데 요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만원을 표시할 건데 0은 0원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버리면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조건을 설정을 우리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 원이 아니라 만 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0도 0만 원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뒤에 화면상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 뒤에 뭘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만원이라는 글자를 자, 글자를 붙일 때는 습관적으로 다운편에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만원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요렇게 화면상에서 들어가줘야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0과 같을 때는 0원, 아닐 때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 이거는 2급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컴말 1급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 아니고 사용자 지정 서식에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조건은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자, 0일 때 0과 같으냐? 0과 같으면 0 뒤에 뭘 붙인다 그랬습니까? 원을 붙여야 돼요. 세미콜론. 아니면 저 조건이 틀리면 세 자리마다 쉼표를 하고요. 그 뒤에 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요게 들어와야지만 이 문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됐을 때는 만원 전부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만약에 이 자리 숫자가 데이터가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쟤는 0만원이 아니고 0원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화면상에서 요 부분 여기에 무슨 글자가 빠졌다고요? 만원이라는 글자가 빠졌다. 그 0도 0만원으로 표시해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문제를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4번 B4에서 B15 영역의 이름을 상품 코드로 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름 지정은 이름 상자에서 한다 그랬죠. 이름 상자의 상품 코드. 자, 이렇게 이름 지정할 건데 만약에 이름 지정을 틀렸다, 잘못했다, 지우고 싶다, 편집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내가 지정한 이름을 수정하거나 제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름 상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5번째, A3에서 G15 모든 영역의 모든 테두리, 홈의 테두리를 찾아서 글꼴 안에 있죠.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A3에서 G3 영역 아래쪽에는 이중선, 선이 이중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거 설정을 해서 여기에는 선이 이중선이 나타나게끔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2점이기 때문에 전체 10점일 거고요. 요거는 개당 점수로 지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 눌러주는 습관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작업 2번은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엔 조건부 서식이나 정렬이나 필터 이런 것들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배점이 몇 점이라 그랬습니까? 5점이라 그랬어요. 배점이 5점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점이 10점짜리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 7점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잘못되면 무조건 틀리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뭘 하자 그랬냐면은 이 영역,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요. 제목은 빼고 데이터, 여기서부터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범위 이 영역에 2019년 데이터하고 2020년 데이터의 점유율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 쟤는 제목이고요. 데이터는 요만큼이 데이터가 됩니다. 얘들이 얼마 이상이다? 3%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2019도 3% 이상이고 2020도 3%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이면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and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and는 자 함수니까 앞에 이꼴이 들어가겠죠. 자 and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가로 닫고 이렇게 모양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요. 규칙은 수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절대로 제목이 범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 문제지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고 잡으세요. 자, 홈의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으로 가서요. 수식이라 그랬습니다. 수식은 제일 앞에 는 이꼴이 붙죠. 저기서 말한 이꼴은 지금부터 수식을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가 들어가겠죠. 자,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 작업을 할 때는 절대 키보드에 방향키 화살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2019년의 점유율. 2019년 점유율 첫 번째 데이터가 이건데 점유율 데이터는 첫 번째가 2열의 5, 6, 7 변해요. 열이 고정돼야 되겠죠. 첫 번째 점유율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절대 참조로 뜹니다. F4 두 번을 눌러서 $25. 2는 안 변하고 5는 변하겠다. 다음 사람 변하고 있죠. 자, 이 데이터가 3% 이상이냐 그랬습니다. 이상이니까 크거 나갔다죠. 3%라고 넣어줘도 되고요. 숫자로 0.03이라고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컴마. 두 번째 조건은 2020년의 점유율. F4 두 번 절대 참조해서 열 고정 참조로 바꿉니다. 크거나 같다 3% 마지막에 가로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서식을 지정을 할 건데 서식을 뭐 하자 그랬냐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붉은 기울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굵은 기울임을 하고요. 표준색에 빨강이라고 뜨는 걸 찾아주면 돼요. 확인했을 때 보이죠? 해당되는 거. 둘 다 3%가 넘어가는 애들만 화면상에서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설정할 때 열 고정인지 제목이 왼쪽에 있으면 행 고정이 되겠죠. 열 고정, 행 고정, 혼합 참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을 마치고요. 일단 저장 눌러줘야 되겠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으로 갈 거예요. 자, 분석 작업으로 가서요. 자, 분석 작업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에 뭘 하라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자 그랬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만들 건데 문제가 친절해요. 자, 구분은 행, 주체는 열, 값에는 거래량 합계와 거래액의 최대값. 아주 친절하잖아요. 결과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현재 시트 A20부터 시작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안에 콕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자, 이때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범위를 안 잡고 콕 찍었죠. 근데 여기 범위 봅니다. 얘들이 들어왔어요. 이것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범위가 아니라 이만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줄이 붙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범위를 이만큼 잡고 들어오는 게 더 편합니다. 자, 표의 범위 요거 꼭 신경을 씁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하고요. 몇 번지? A20자리를 선택을 딱 해놓습니다.
A20이니까 요 자리겠네요. 현재 위치에 A20 자리를 딱 선택을 해놓고요. 확인 눌러주면 자 요렇게 화면상에서 모양이 딱 만들어질 거예요. 자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문제에서 구분은 행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끌어서 행으로, 주체는 열 끌어서 열로, 값에는 거래량의 합계 끌어서 값으로, 숫자 데이터는 기본으로 합계가 뜹니다. 거래액의 최대값 넣고요. 합계라고 돼 있는 걸 필드 설정 가서 최대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죠? 그럼 기본 모양이 요런 모양이 딱 될 거예요. 요 상태가 딱 될 건데 어떻게 하라는 말 없으니까 현재 그대로 그림도 없어요. 그대로만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까지 여러분들이 끝났죠? 시그마 기호를 행영역으로 이동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 시그마 기호가 뭐냐면 값이 아까 두 개였어요. 그죠? 값을 두 개를 넣으면 시그마 기호가 자동으로 어디 생성이 되냐면 열에 생성이 돼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열에 시그마가 이렇게 생성돼 있어. 이 시그마를 행의 영역으로 이동하자 그랬어. 이게 주체라는 열 밑에 있는데 구분이란 행, 요 자리로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끌어다 놓을까요?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피벗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요 상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마지막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 열 총합계를 지우자 그랬습니다. 자, 보면 세로 방향의 밑에 합계가 있는 요게 열의 합계고요. 가로 방향의 합계가 있는 게 행의 합계예요. 이 두 개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면 총 합계가 있어요. 어떤 것만 할 건지, 둘 다 할 건지, 둘 다 안 할 건지 우리는 둘 다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지킨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볼 건데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건 특별하게 문제 지문에서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를 두지 말고요. 안에 클릭을 해놓으면 이렇게 목록창이 뜹니다. 밖에 클릭을 하면 사라지죠. 그 상태에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장을 할 건데 지금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10점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조건 10점은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손으로 짚으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실제 문제제가 나오면 연필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본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 관리자를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관리를 할 건데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는 제일 먼저 이름 지정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름 지정이 안 들어오면은 환율과 총 구매 금액 대신에 G2와 G13이라는 번지가 뜰 거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먼저 지정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이름부터 볼까요? G2셀이 요 자리예요. 이름을 환율, 이름은 이름 상자에서 준다 그랬습니다. 환율이라고 주고요. G13셀은 요 자리죠. 총 구매 금액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절대로 오타가 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자, 문제를 이제 읽어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환율이 얘가 변할 거예요. 환율이 변하는데 얘가 변할 때 누구를 본다 그랬습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변해야 되는 얘는 상수예요. 입력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변하는 걸 보겠다 하는 얘는 수식이 돼 있어야 돼요. 수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세요. 이 자리는 클릭하면 상수죠. 이 자리는 클릭하면 이 꼴이 있으니까 수식이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해 놓고 가야 되냐면 자, 요 자리 상수값 1200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1250, 1150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 자리를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자, 시나리오를 추가할 건데 첫 번째 이름이 환율 증가예요.
환율 증가를 할 건데 변경 셀이 G2라고 돼 있죠. 우리가 G2번 셀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서 현재 값이 1200인데 1250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이름을 환율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1150으로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약이라고 있죠. 이 요약 보고서를 만들 건데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만들 건데 결과같이 13이 돼야 되죠. 이게 안 찾아지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러 칸이다 그러면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들어가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현재 시트에 앞으로 생기잖아요. 보이죠? 근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바로 왼쪽 앞에 있어야 된다. 맞죠? 그죠? 위치가 틀리면 안 됩니다. 맞으면 그대로 저장. 얘도 10점이죠. 부분 점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분석 작업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자, 매크로 기타 작업으로 갈 거예요. 자, 기타 작업으로 가서 기타 작업은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위에 메뉴가 뭐가 있어야 돼?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 도구 메뉴가 없으면 파일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에서 개발 도구 체크 만드는 거 생각을 해주고요.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란이 이렇게 클릭이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릭하는 걸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1번지를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A1번지를 안 하려면은 데이터가 없는 빈 공간 있죠. 이런 데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그냥 A1번지다 했기 때문에 저기에 클릭을 해 놓고요. 매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이름은 금액이라 그랬고요. 금액 단가 곱하기 수량하는 걸 요 범위에 만들라 그랬어요. 자, 만들러 가볼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이름을 금액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음되고 있잖아요. 기록 중지가 떴다는 건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F4부터. 그러면 수식이니까 한 칸만 선택해 놓겠죠. 자, 수식이다. 이꼴. 누구랑? 단가 곱하기 수량. 단가는 첫 번째 이 자리고요. 곱하기. 수량은 이 자리인데 단가하고 수량이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 맞습니다. 내용 간단해요. 채우기 해야 되겠죠? 채우기까지. 금액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를 누르는데 범위를 해제하고 눌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도형 빗면을 C13에서 14 요 자리에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에 만들 건데 자, 삽입의 도형에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아서 여기에 만들 건데 Alt 키를 누르고 만들어야 여기에 딱 맞게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Alt를 누르고요.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이 안에 글자를 금액이라고 쓰겠습니다. 금액 쓰고 엔터 누르면 안 돼요. 밖에서 클릭입니다. 쓰고 난 다음에 도형은 매크로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도형을 선택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금액이라는 매크로를 연결을 해주면 보이죠?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또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A1번지 또는 빈칸 아무 때나 클릭을 해놓고요.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테두리란 이름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녹음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B3에서 F11 영역까지를 모든 테두리, 홈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적용하는 걸 끝났잖아요.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요. 밑에 준비 옆에 기록 중지 이거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어디 만들 거냐면 이 13에서 14 요 자리에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아 놓으면 어딘지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단추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아서 Alt키 누르고요. 그릴 건데 단추는 그리면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떠요. 테두리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단추라는 글자를 지우고 텍스트를 테두리로 넣자 그랬습니다. 엔터 누르지 말고요. 엔터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밖에서 클릭해 줘야 돼요. 보이죠? 이렇게 두 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개당 각 5점이거든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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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고요. 내가 처음 실행할 때 A1번지나 밖에 빈 곳을 클릭 안 하고 여기서 해놓고 내가 매크로 들어가서 이 자리를 클릭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딴 데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금액이 여기 안 생기고 딴 데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실행돼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 때 그 위치를 주의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10점이 끝났어요.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이제 기타 작업의 마지막 차트로 갑니다. 차트는 각 2점이라 그랬습니다. 각 2점. 차트는 여기 차트의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 대부분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90% 이상이죠. 새로 만드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1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분당 지역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분당, 일산, 강북인데 얘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여기 보면 왼쪽에 범례 항목 계열이 있죠. 분당이 이거 체크 없애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당을 선택을 하고요. 제거를 해줘야 돼. 차트 영역에서 제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당이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이렇게 쓰자 그랬습니다. 요거죠. 더하기 차트 제목에 체크하지 말고요. 옆에 삼각형 차트 위 선택해 놓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끝났어요. 세 번째 세로축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요소 추가하겠다. 축의 제목인데 기본 세로축이다.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넣자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글자를 넣어줄 거예요.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건데 각각의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콜론 앞뒤로 띄워져 있네요. 콜론 앞에도 한 칸, 뒤에도 한 칸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세로축 제목까지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세로축 제목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않고요. 가로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 제목 서식으로 가서 보이죠? 여기에 방향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는 세로 맞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로 제목도 되고요. 세로 제목도 되고요.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일산 지역이 지금 보면 오렌지 색깔인데 일산 지역 계열의 초등학생이면 얘죠. 클릭하고요. 모든 일산 지역이 선택되면 한 번 더 클릭하면 일산 지역의 초등학생만 들어갑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값과 항목 이름으로 표시하자 그랬고 위치는 왼쪽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이렇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레이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 레이블 서식으로 가면은 내가 뭘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레이블은 어느 쪽 하자 그랬습니까? 왼쪽 하자 그랬고요. 값과 항목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주의해 줘야 될 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여기 초등학생만 하고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서식으로 들어와서 이걸 선택해 버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지워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되돌리기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놓고요. 자, 오른쪽에 레이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지 말고 그때는 여기에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보이죠. 데이터 레이블에 여기에 기타 옵션으로 가면 요게 바로 생겨요. 이렇게 기타 옵션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레이블 옵션에 내가 뭐를 할 건지, 항목을 할 건지, 그리고 왼쪽에 할 건지 이렇게 들어가면 혼자만 들어가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죠? 내가 여기에서 레이블 기타로 가서 했을 때는 요거 혼자만 생깁니다. 근데 레이블 서식으로 가버리면 한꺼번에 다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요거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저걸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요렇게 레이블을 추가해 놓고요.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 값과 항목 이름 왼쪽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전부 다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지? 필요 없는 거 지우면 돼요. 자, 유치원생 클릭해서 지우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마지막 그림 영역을 찾아서 스타일 조작을 했습니다. 스타일은 서식에 있겠죠. 자, 도형 스타일을 찾아서 미세 효과의 황금색 강조사를 찾자 그랬습니다. 자, 미세 효과를 찾아서요. 황금색 강조사를 찾아주면 되죠. 정확한 이름을 찾아줄 거예요. 됐죠? 더 이상 하라는 말 없어요. 그대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까지 다 끝나는데 우리 총 시험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 20분, 최대 25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남기고 이까지가 끝이 나야 돼요. 왜? 그래야 계산 작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산 작업에 문제가 이렇게 5개가 딱 있을 거예요. 5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요. 먼저 한 1분 정도를 문제를 딱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울 것 같은 걸 3개를 체크를 딱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3개를 맞으면 되거든요. 체크를 딱 하고 그걸 먼저 푸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함수는 어려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좀 숨겨놓고요. 문제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쉬운 거부터 한다.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는 순서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 1에서 얘가 지금 표 1이에요. 요 기록에 대한 뭘 구하자 그랬습니까? 순위를 구할 거예요. 등수를 구하기 때문에 랭크 EQ가 들어갑니다. 자, 랭크 EQ를 갖고 순위를 구할 거예요. 순위를 구할 건데 잘 보면 여기 지금 빠져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빠져있는 애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실제 이 자리에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에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어있어서 에러가 나는 자리는 뭘로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실격. 그래서 얘를 써야 돼. if 에러는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순서대로 하려면 if 에러 안에 랭크 EQ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2급은 잘라서 붙이는 게 편하죠. 함수 2개짜리는 잘라서 붙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할 거면 if 에러 안에 랭크 EQ 잘라서 붙일 거면 랭크 EQ를 해서 잘라서 if 에러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랭크 EQ 구할 겁니다. 이꼴 랭크 EQ를 찾을 거예요. 마법사를 띄워서 설명 보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순위를 구하는 수는 이 기록이에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기록이 빠른 거, 숫자가 작은 걸 1등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긴 게 숫자가 큰 게 1등이라는 뜻이고 0이 아닌 값은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값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데 대부분 1을 많이 적어요. 1을 적으면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수를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진짜 에러인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채우게 해보면 돼요. 보이죠?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수식 입력 줄에 이 꼴은 빼고 나머지를 범위를 잡아서 잘라냅니다. 이 꼴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함수로 간다? 저 상태에서 if 에러로 갑니다. if 에러로 가서요. 자, 이 수식을 썼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면 뭘 할 건가? 실격이라는 글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수식에서 글자는 반드시 앞뒤로 따옴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내면 다른 거는 다 순위가 나오는데 에러가 있는 자리는 보이죠? 실격이라고 나타나죠. 저걸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쉬운 함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하고 난 다음에 저장 습관이라 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2번. 표 2에서 이 표에서 여기 지금 보면 H2셀에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입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입 기간을 우리가 구할 건데 그럼 가입 기간은 연도 날짜에서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연도 뽑아내서 2020에서 이 연도 2018을 빼면 되겠죠. 얘는 고정이고요. 얘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if 함수에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얘도 자르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그래서 연도란 함수를 가지고 잘라내는 걸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 이어. 연도를 뽑을 거예요. 마법사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한 개니까 이 날짜에서 연도를 뽑을 건데 채우기 했을 때 얘는 변하면 안 되죠. 절대 참조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죠. 빼기 다시 연도 이 날짜 얘는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입 기간을 여러분들이 구할 거예요. 저걸 가지고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잘라서요. 무슨 함수로 간다 그랬습니까? if로 간다 그랬습니다. if로 가서 자, 내 조건이 잘라낸 거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이 값이 10년 이상이면 그랬어요. 이 값이 크거나 같다 10이면 10년 이상이면 까만 별표를 띄운다 그랬습니다. 문자는 앞뒤로 따옴표고요. 특수 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 키죠. 까만 별표 이렇게 띄우고요. 아니면 세 번째 칸에 반드시 커서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다시 물어야 돼. 10년 이상이 아니니까 10년 미만인데 얘는 물어볼 필요 없잖아. 아니어서 넘어왔어요. 5년 이상을 물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다시 if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법사 안에서 다시 if를 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면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if 이렇게 찾아가줘야 보이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요 if에서 클릭하면은 첫 번째 if에서 클릭하면 두 번째 if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잘라낸 거 그대로 똑같이 붙이고요. 요것 때문에 잘라서 하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뭐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흰 별표 띄우자 그랬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하얀 별. 그것도 아니면 공백이라 그랬죠. 공백은 따옴표 2개 붙여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우면 자, 요렇게 공백, 흰별, 까만별 이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첩 if가 되는 거예요. if 안에 또 다른 if 조건이 중첩이 되겠다라는 거다.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함수가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3번. 표 3에서 자, 표 3에서 얘가 지금 표 3이에요. 화면상에서 이렇게 볼게요. 표 3에서 자, 지점이 표 3에서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구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자 그랬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입력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지금 지점이 북부밖에 지점 제목하고 붙어 있는 건 북부이기 때문에 지점이 북부인 것만 할 수가 있어요. 남부는 안 되잖아.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점, 여기에 남부를 손으로 쓸려도 되고요. 복사해서 한 개씩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도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이유는 오타나지 말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조건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에버리지를 이용할 건데 그 결과를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라운드. 그럼 순서대로 하려면 라운드 안에 디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잘라서 할 거면 디에버리지 하고요. 잘라서 라운드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잘라서 하는 거 2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꼴 라운드부터. 여러분들은 할 때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라운드 잘라낼 건데 어떤 데이터를? 디에버리지를. 그럼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로 들어갈 땐 요거 쓴다 그랬죠? 옆에 삼각형,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디에버리지를 찾는데 없으면 함수 추가에 가서 여기서 검색해 주면 돼요. 디에버리지. 함수를 찾아서 확인. 그래야 라운드 안에 디에버리지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칸이 약간 삐뚤삐뚤한 거는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클릭했다가 그러면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기억해 줘야 될 거. 무조건 제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죠. 제목부터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제목부터. 자, 이거 함수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제목부터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 자, 이 범위를 갖고 구할 건데 필드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에요. 그럼 내가 범위 지정한 거에 판매 금액이 하나, 둘, 셋, 네 개 번째 있으니까 4라고 적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목을 찍으면 편하죠. 그죠? 4라고 찍어도 되고 제목을 찍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얘가 조건이었잖아. 지점이 남부인 거. 그죠? 그래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라운드로 돌아와야 돼요. 보이죠? 이 수식 입력 줄에 디에버리지에서 클릭하면은 마법사가 디에버리지. 라운드에서 클릭하면 마법사가 라운드로 들어옵니다. 자, 돌아와서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남기자 그랬습니다. 소수 이하는 양수, 소수 이상으로 올라오면 음수고 소수를 안 남기겠다 그러면 0이라 그랬죠. 한 자리까지 남기겠다.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한지 잘라서 붙이기 편한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자, 4번은 뭐하라 그랬냐면은 표 4에서 현재 표 4가 이렇게 있는데 이 표 4에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와 회화 능력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상에서 요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자라는 뜻은 요렇게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자리는 요렇게,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변하고 있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누굽니까? 에버리지예요.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이 평가표 점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평가 기준표에 보면 제목이 왼쪽에 데이터가 옆으로 있죠. 그래서 무슨 함수를 갖고 가자 그랬습니까? H룩업이 되는 거예요. H룩업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자, 0, 70이라고 돼 있는데 요 줄은 없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0, 70, 80, 90 돼 있죠. 그럼 0에서 70이 되기 전까지는 요 줄. 70에서 80이 되기 전까지는 이 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를 구해서 잘라서 H룩업에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이에요. 요게 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구해볼까요? 이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거예요. 썸과 에버리지, 맥스, 미는 굳이 마법사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요 첫 번째 칸 하나에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요거 세 칸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채우게 하면 밑으로 변해야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얘를 잘라서 H룩업으로 갑니다.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찾는 값에다가 붙이세요. 평균을 가지고 찾을 건데 어디에서?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이 표는 절대 참조가 돼줘야 됩니다. 저 표는 변하면 안 되겠죠. 참조가 반드시 절대 참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평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평가가 있는 거 보이죠? 세 번째 줄이다. 행번호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아까 평균이 75.3이었는데 여기는 0, 70, 80, 90이고 75.3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 그러면 70에서 80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정확한 것을 찾으려면 폴스 대신에 0을 쓴다 그랬고요. 비슷한 것은 트루 또는 1 또는 생략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거나 true를 적거나 1을 적으면 비슷한 거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적었기 때문에 75.3은 뭐가 나옵니까? 보통이라고 뜨죠. 나머지 채웠을 때 결과가 나타나주면 되겠습니다. H룩업 제목이 왼쪽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H룩업이고요. 제목이 위에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V룩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번 표 5에서 선택한 제조국이 여기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있어요. 프랑스가 있고 분류가 남성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네. 옆에 삼각형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요게 바뀌면 얘가 바뀌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 판매량 합계, 이 자리는 뭘 구하자 그랬습니까?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함수를 쓸 건지 알아서 골라라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if 쓰고요. 합계니까 sum if 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한 개 한 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 구하고 나머지 채워야 돼요. 보이죠? 요 자리에 매출액의 합계와 요 자리 값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매출액의 합계와 이 값을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 구할 거기 때문에 하나 구하고 옆으로 채우는 거지 한 개 한 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울 때는 변해야 되는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가 상대 참조인가 절대 참조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줘야 되겠죠. 자, 함수는 sum if 씁니다.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이 문제를 보세요. 마법사 친절합니다. 첫 번째 칸 합을 구할 실제 셀인데 첫 번째는 판매량 합계잖아. 그럼 여기 보면은 판매량 합계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옆으로 채우면 매출액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상대 참조예요.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합계는 첫 번째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변하면 매출액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조건 범위 1번과 조건 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은 국가, 두 번째 조건은 분류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국가, 제조국이 채우게 했을 때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예요. 얘가 조건은 이거랑 같아야 돼. 얘도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조건 분류가 변하면 안 되죠. 얘랑 같아야 돼. 변하면 안 돼요. 보면 합계를 구하는 얘만 넘어가서 매출액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 나머지는 지금 다 절대 참조입니다. 확인했을 때 옆으로 채우면 지가 알아서 매출액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 화면상에서 변하고 있어요. 보이죠? 미국은 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전부 다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 이제 확인해 보는 건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은 원래 있었던 대로 돌려놓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계 채점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5개의 함수를 확인했고요. 그 중에 쉬운 게 몇 번이었는지 나한테 맞는 함수를 찾고요. 여러분들이 3개 정도 먼저 쉬운 것부터 풀고 나중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려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작업을 제외하고 20분에서 25분까지 일단 끝을 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